자, 지금 시간이 2021년 5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9시 48분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예, 1% 정도 내리고 있죠. 오늘 이제 27일이니까 27일, 28일, 29, 30일, 31일 5일 남았어요. 5일. 거래일수로 5일이 남았는데 지금 뭐 1%가 내리느냐, 뭐 5%가 오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음봉이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래 꼴이 요만해요. 예,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이게. 가격으로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폭인데, 이 음봉의 크기에 비해서, 음, 아래 꼬리는 굉장히 약한 편이죠. 이게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예, 이번 달 저가를 방어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반등의 여지도 굉장히 크지만, 상승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저가를 방어해 주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월봉으로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의 몇 개월 동안 저가를 지켰는지를 보셔야 돼요. 7개월 정도. 예, 7개월 정도를 저가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저가를 지킨다라는 것 자체는 상승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인 거죠. 그런데 이제 상승을 하기 싫어. 그러면 저가를 깨죠. 이번 달에 지난달 저가를 깼잖아요. 그러니까 와르르 쏟아졌죠. 그럼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도 와르르 쏟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 이번 달 저가를 방어하려는 의사는 아직까지는 없다요. 자,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봉에 여기가 이격 볼린저 밴드 20인데 20 하단선이죠. 여긴 찍었으니까 이제 이격은 해소가 됐고 그 위에 상단선이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 중요한 건 여기죠. 여기가 주봉의 전봉 저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봉이 전봉 저가를 붕괴했기 때문에 어쨌든 손절선이 없어요. 근데 월봉은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매수 가치는 있어요. 자, 월봉은 매수 가치가 있으나 손절선이 없고 주봉은 사실 이런 차트는 매수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봉은 매수 가치가 없는데 손절선이 있죠. 그러니까 월봉의 매수가와 주봉은 손절선을 제공하기 때문에 손절선을 활용해서 거래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주봉은 매수가는 없고 매도가는 있어요. 그 매도가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4,900만 원대에 가까워지면 손절폭은 커지고 그죠? 상단선엔 가까워지니까 주봉은 매수해야 될 이유가 줄어들겠죠. 지금 상태에서 월봉을 보면 아직도 매수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을 보면 지금 매수를 해도 사실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다만 주봉이 가지고 있는 손절폭, 예, 그 손절폭이 3천만 원대잖아요. 3,938만 천 원인가요? 여기가 손절선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 손절폭의 크기가 나오는데 이 크기가 크면 예, 실제로 지난주 저가까지 내려갔을 때 손실이 크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를 해서 잃게 되는 돈의 크기를 일단 계산해 보시고 그 돈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제 전략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봉은 끼었죠. 예, 여기가 하단선, 여기가 상단선. 어,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상상이지만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하락을 할 때 고가하고 저가를 계속 내리면서 떨어지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영구간이 쫙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하락하려면 사실 영구간에서 하락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하락하려면 일구간을 만들어야 이제 하락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제 하락을 하고 나면 예, 반등을 줍니다. 이 반등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일구간을 다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일구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이제 6월 초에 가면 하락하기 좋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일부 담겨져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상승할 때 저가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가만 올라가면 저는 매수해도 된다고 봐요. 그러나 저가가 올라가지 않는다? 예, 그러면 조심해야죠. 만약에 여기서 일봉이 전봉 저가를 깨면 어떻게 될까요? 주봉은 하단선이 없습니다. 그러면 눌렀을 때 주봉이 방어 안 해줘요. 예,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신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봉상 전봉저가 깨지면 매수 전략은 일단 오늘은 쉰다예요. 매수 전략을 포기해라가 아니라 오늘은 쉰다. 왜냐하면 주봉의 상단선이 누르는데 그걸 일봉이 들어 올리면 어제 저가를 지킬 거고, 그게 아니라 주봉이 누르는 걸 일봉이 그냥 얻어 터지면 어제 저가가 깨지겠죠.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더리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매수가 벗어났죠. 홀딩 하시든지 아니면 청산하시든지 해야 될 자리예요. 하단선까지 다 올라왔어요. 지금 움직이면 거의 지난달 비트코인이랑 진짜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다 감았습니다. 여기 공간이 비어 있죠.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상승의 여지는 있어요. 상승의 여지는 남아 있는데 손절선이 여기죠. 손절선이 여기니까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일봉은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은 유효합니다. 일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 리플. 자, 리플은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죠. 하단선이 여기니까 1105원 아래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이 있는 건 월봉뿐이에요. 일봉은 전봉 저가가 붕괴되면 오늘 매수 전략은 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오스. 이오스는 월봉 매수가도 지났고 볼벤 20 상단선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월봉은 고려할 게 없고요. 주봉은 전봉 저가가 손절선이잖아요. 손절선을 훼손하지만 않으면 이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데 주봉은 지금 매수가는 없으니까 월봉의 매수가 여기죠. 월봉의 매수가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 보유할 건지 청산할 건지 여부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더리움, 그다음에 리플, 이오스는 계속 올라요. 계속 오르는데 비트코인은 안 올라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한 번 올리고 지금 3일째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전에도 7천만 원 있을 때도 그 얘기를 똑같이 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이 가만히 있는데 알트만 올라. 그러면 알트를 올려놓고 알트를 팔아서 비트로 오는 그런 흐름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알트를 올려서 계속 파는 거죠. 왜? 비트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비트가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알트를 팔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트를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알트를 올려서 팔고 그거를 비트로 옮기는 거죠. 근데 그 알트를 펌핑해서 파는 그런 상황에서는 비트의 가격을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비트는 묶어 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을 하려면 저는 비트가 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트가 오르면 알트의 상승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비트의 상승 없이 알트만 오른다라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